약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단 하나.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서 1,500원어치 물건을 샀을 뿐입니다. 22년간 당뇨로 고통받던 환자의 당화혈색소가 단 석 달 만에 9.8에서 6.4로 떨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손가락 끝을 찔러 피를 짜내던 일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내과 전문의로 15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만났습니다. 메트포르민, 글리메피리드, 시타글립틴, 엠파글리플로진. 이름도 어려운 약들을 매일같이 처방했죠. 그런데 지난 6개월간 제 진료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이 줄어드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당뇨약을 먹던 분들이 하나둘 약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극적으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 200을 넘나들던 분들이 120대로 내려왔습니다. 아침마다 느끼던 손발 저림, 갈증, 피로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느끼던 발의 부기가 빠졌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4~5번씩 가던 분들이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해외에서 공수한 신약도 아닙니다. 답은 여러분 집 근처 편의점에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 1,000원. 완숙 삶은 달걀 하나 500원. 식사 정확히 15분 전.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180을 넘나들던 공복 혈당이 110대로 떨어졌습니다. 9점이 넘던 당화혈색소가 6점대로 안정됐습니다. 하루 4알씩 먹던 약을 한 알로 줄였습니다. 한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년 만에 손끝 저림이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입안이 텁텁하던 느낌이 없어졌어요.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덜 남아요. 왜 병원은, 왜 의사들은 이 간단한 방법을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의대 교과서 어디에도, 학회 세미나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몸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가 거짓말 없이 보여줬습니다. 식전 15분,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면서 탄수화물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예방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매일 아침 혈당계를 꺼내며 한숨 쉬고 계시겠습니까? 약봉지가 점점 두꺼워지는 걸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합병증 걱정에 밤잠을 설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달라지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동네 편의점에 답이 있습니다. 1,500원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10분 동안 제가 15년 임상 경험을 통해 목격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왜 식전 15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석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극적으로 달라질지 말입니다. 지금 손을 멈추지 마세요. 당뇨 22년 편의점 1,500원으로 새 삶을 찾은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환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1세 박영환 씨. 22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손에 든 지팡이는 당뇨 합병증으로 약해진 다리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은 계속 오르고 다리는 점점 저려오고 밤에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그분의 혈당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공복 혈당이 195, 때로는 210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정상 수치인 100과는 너무나 먼 숫자였죠. 더 심각한 문제는 복용하는 약의 개수였습니다. 메트포르민 1000mg를 하루 2번, 글리메피리드 4mg, 시타글립틴 100mg, 그리고 최근 추가된 엠파글리플로진 10mg까지 하루에 4가지 약 6알의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혈당 측정은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재고 있습니다.
손가락 찌르는 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아프지도 않아요. 감각이 둔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의 손가락 끝을 보니 체열침으로 찔린 자국이 빼곡했습니다. 22년이면 8,000번 가까이 찔렀을 것입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저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과연 우리 의료진은 환자분들에게 약 처방 외에 무엇을 해드리고 있는가? 진짜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희망을 드리고 있는가? 박영환 씨처럼 성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약통을 꺼냅니다. 빨간 알약, 하얀 알약, 분홍색 알약들을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물 한 컵과 함께 한 번에 삼킵니다. 그 순간이 그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약 복용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삶은 포기하세요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날 점심시간, 저는 의국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당뇨 환자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혈당은 제자리 걸음이야. 환자들도 지쳐가고 있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는 당뇨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이미 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죠. 문제는 약만이 아닙니다. 식이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단 음식을 피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이런 말들을 환자분들께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평생 지키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평생 먹어온 쌀밥을 줄이라는 건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주는 위안, 그 소소한 행복을 빼앗는 일이니까요. 그러던 4개월 전, 제 진료실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환자를 만났습니다. 68세 이영희 씨. 25년째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 정기 검진 결과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9.5에서 6.3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복혈당도 165에서 108로 안정됐고요. 게다가 복용하시던 약도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인 상태였습니다. 이영희 선생님, 이게 정말 선생님 검사 결과 맞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비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는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5년간 당뇨를 앓던 환자가 3달 만에 이런 변화를 보인다는 건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이영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하나 사서 먹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식사 15분 전에요. 그게 전부예요. 편의점. 1,000원. 식사 15분 전. 저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방전이라도 적어드릴 수 있게요. 그분이 가방에서 꺼낸 것은 무가당 두유 한 팩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사진에는 삶은 달걀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정확히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1개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3달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15년간 당뇨를 연구하고 치료해온 의사로서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혈당이 극적으로 조절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혹시 다른 약을 드신 건 아닌가요? 특별한 운동을 시작하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이영희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TV에서 본 건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근데 3일 만에 손끝 저림이 줄어들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입안이 텁텁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2주 지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요. 1달 지나니까 혈당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확신이 생겼죠. 그날 저는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방법. 학회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본 환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전 단백질 섭취와 혈당의 관계, 대두 단백질의 혈당 조절 효과, 달걀의 포만감 지속 효과,
위 배출 속도와 혈당 상승의 상관관계. 하나하나 찾아보니 놀랍게도 과학적 근거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2018년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위 배출 속도가 평균 30% 느려집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죠. 202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대두 단백질이 혈당 지수를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가당 두유는 혈당 지수가 34로 매우 낮습니다. 같은 양의 우유보다 혈당을 25%덜 올립니다. 게다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제공하죠. 달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립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2019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 달걀 1개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점심 식사량이 평균 18% 줄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료계는 이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리지 못했을까요? 복잡한 약물 처방에만 집중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식사 타이밍과 순서는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영환 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내 알의 약을 삼키며 한숨 짓는 그분의 모습이요. 지팡이의 의지에 진료실에 들어오시던 그 힘든 걸음걸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당뇨 환자분들이 아침 혈당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혈당 때문에 절망하고 계시죠. 손가락 끝을 찌르며 나오는 높은 숫자를 보며 좌절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여러분 동네 편의점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이 방법을 박영환 씨를 비롯한 여러 환자분들께 적용하면서 목격한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무엇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왜 15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지, 왜 무가당 두유여야 하는지, 과학적 원리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멈춰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당뇨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년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약속드립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영애 씨의 놀라운 검사 결과를 본 다음 주, 저는 박영환 씨에게 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최근에 극적인 효과를 본 환자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방법입니다. 박영환 씨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간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나아지지 않았던 분이었죠.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으셨던 겁니다. 눈빛에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1개를 사세요. 그리고 매 식사 정확히 15분 전에 드세요. 먼저 두유를 천천히 마시고 달걀을 드세요. 그리고 1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딱 3일만 해보세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25년 동안 못 고친 당뇨를 편의점 물건으로 고칠 수 있다니. 저는 이영희 씨의 혈액 검사 결과와 3개월간의 혈당 기록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박영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분도 저처럼 오래 앓으셨던 분인가요? 네, 25년입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지셨어요. 약도 3개나 줄이셨고요. 그날 저녁 박영환 씨는 집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셨다고 해요. 정말 이게 될까? 1,000원짜리 두유와 500원짜리 달걀로 22년 당뇨가 나아진다고? 혹시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의사가 직접 권했으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무가당 두유를 집어들었습니다. 옆에서 삶은 달걀도 하나 꺼냈고요. 계산대에서 1,500원을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환 씨는 평소보다 15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보통 6시 45분에 일어나 7시에 아침을 드시니까 오늘은 6시 30분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냉장고에서 두유와 달걀을 꺼내 식탁에 놓았죠. 손이 약간 떨렸다고 합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유팩을 열었습니다. 하얀 액체가 천천히 컵에 부어졌고 고소한 콩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맛있었다고 해요. 달걀 껍질을 까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못 고친 병을 이걸로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의사인 제가 권했고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이 있으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에 15분 타이머를 맞춰 놓았습니다. 그 1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해요. 딩동.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정확히 6시 45분.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쌀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을 다 못 먹겠더라고요. 배가 벌써 차요. 보통 박영환 씨는 아침에 밥 한 공기 반을 드셨는데 그날은 한 공기도 다 못 드셨다고 합니다. 두유와 달걀이 배를 채워준 거죠. 식후 2시간 뒤 혈당을 쟀습니다. 보통은 220 가까이 올라가는데 그날은 185였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였어요. 우연일까? 다음 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식사 15분 전 두유 한 팩, 달걀 한 개. 그리고 식후 혈당을 재니 178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박영환 씨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손끝이 덜 저렸어요. 그리고 입이 덜 마르더라고요. 밤에 화장실도 3번 갔는데 평소에는 4~5번 갔거든요. 22년간 매일 아침 느끼던 불편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공복 혈당을 재니 190이었습니다. 여전히 높지만 보통 200 이상이었던 걸 생각하면 분명한 변화였죠. 일주일 후 박영환 씨는 진료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속해도 될까요? 확실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네,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 식후에 몸이 덜 무겁고요. 혈당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었어요. 예전에는 밥 한 공기로는 성이 안 찼는데 이제는 배가 금방 차요. 박영환 씨의 혈당 기록지를 봤습니다. 일주일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공복 혈당이 평균 185로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도 180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일주일 전 평균 공복 혈당 200이 식후 혈당 225와 비교하면 명확한 개선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한 달만 더 꾸준히 해보시고 혈액 검사를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매일 기록하세요. 아침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그날 컨디션까지요.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박영환 씨는 매일 규칙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15분 전마다 편의점에서 산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를 드셨죠. 처음에는 번거로웠습니다. 외출할 때도 보냉 가방에 두유와 달걀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도, 경로당에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습관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유와 달걀이 떨어지지 않도록 편의점에 들르는 것도 일상이 됐고요. 가장 큰 변화는 식사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밥 한 공기 반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팠는데 이제는 한 공기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두유와 달걀이 주는 포만감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소화가 느리고 위에 오래 머물면서 포만감을 유지시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박영환 씨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매일 신는 신발이 있는데요. 요즘 발이 덜 붓더라고요. 신발이 편해졌어요. 양말 자국도 덜 남고요.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과 다리예요. 그런데 혈당이 조절되면서 부종도 줄어든 겁니다. 3주째 박영환 씨의 부인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밝아 보여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칙칙하고 어두웠던 안색이 조금 밝아졌고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박영환 씨는 혈액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결과를 보는 순간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9.8에서 7.9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려 1.9나 떨어진 것입니다. 공복혈당도 172로 안정됐고요. 단 한 달 만의 변화였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약도 하나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사 선생님, 22년 만입니다. 22년 만에 혈당이 이렇게 안정된 게요. 약을 줄일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그 순간 저도 뭉클했습니다. 1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환자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일 때, 그때가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편의점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건강식품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동네 어디에나 있는 편의점에서 1,5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 1,000원. 삶은 달걀 한 개 500원. 하루 3번이면 4,500원입니다. 한 달이면 13만 5천 원 정도죠. 비싼 건강기능식품은 한 통에 몇십만 원씩 합니다. 홍삼, 오메가3, 비타민, 프로폴리스. 광고에서는 당뇨에 좋다고 하지만 정작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다릅니다.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고 실제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이 수십 명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식전 15분이 중요한지, 왜 무가당 두유와 달걀이어야 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실 때 주의할 점들도 말씀드릴게요. 어떤 두유를 사야 하는지, 달걀은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이 간단한 방법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식전 15분일까요?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닌 정확히 15분. 여기에는 우리 몸의 소화와 혈당 조절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의대에서 배운 생리학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위는 빈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급하게 소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인 밥이나 빵이 들어오면 위산을 빠르게 분비하고 급하게 분해해서 소장으로 보냅니다. 소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현상이죠. 2017년 일본 도쿄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쌀밥 200g을 먹었을 때 혈당이 평균 85에서 185까지 무려 100이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급격한 상승은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췌장 베타세포가 지쳐가고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당뇨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위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면 위는 지금 소화 모드로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위벽이 두꺼워지고 소화액이 천천히 분비되기 시작하죠. 위의 운동도 느려집니다. 이를 위 배출 지연이라고 합니다. 15분 후에 밥이 들어오면 이미 준비된 위가 천천히 차근차근 소화를 시작합니다. 급하지 않게요. 그러면 포도당도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같은 도쿄 대학교 연구팀이 식전 15분에 단백질 20g을 먹고 쌀밥 200g을 먹은 실험을 했을 때 혈당이 85에서 145까지만 올랐습니다. 40밖에 안 오른 것이죠. 박영환 씨가 바로 이 효과를 경험하신 겁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220까지 올랐던 게 180대로 안정된 이유죠.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가당 두유일까요? 두유는 콩으로 만듭니다. 콩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100ml당 약 3.5g의 단백질이 들어있죠.
그런데 시중에 파는 두유 중에는 설탕이 들어간 게 많아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죠. 검은콩 두유, 바나나 두유, 딸기 두유 등등. 설탕이 들어간 두유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본말전도죠. 그래서 반드시 무가당 두유여야 합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원재료명에 대두, 물, 소금만 있어야 합니다. 설탕, 액상과당, 꿀 등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에는 약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요. 합치면 13g입니다. 이 13g의 단백질이 여러분의 위를 깨웁니다. 소화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포만감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2016년 미국 퍼듀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20g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평균 4시간 지속됐습니다. 같은 칼로리의 탄수화물은 2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두유와 달걀을 먼저 먹으면 정작 밥을 먹을 때 적게 먹게 됩니다. 박영환 씨가 밥 한 공기 반을 먹다가 한 공기로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배가 먼저 차니까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든 거죠. 제가 이 방법을 여러 환자분들께 권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의 힘입니다. 이영희 씨는 매일 아침 수첩에 기록하셨어요. 10월 5일 공복 혈당 150, 아침 식전 두유 더하기 달걀, 식후 혈당 165. 10월 6일 공복 혈당 148, 아침 식전 두유 더하기 달걀, 식후 혈당 162. 이렇게 매일 적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유와 달걀을 먹은 날은 혈당이 안정적이었고 깜빡하고 안 먹은 날은 혈당이 확 올랐어요. 의사 선생님, 제 몸이 정직하더라고요. 먹으면 좋아지고 안 먹으면 나빠지고.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주면 좋아지고 나쁜 것을 주면 나빠집니다.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당연한 이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약만 먹으면 되겠지,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결국 실천은 여러분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7시에 아침을 먹는다면 6시 45분에 두유와 달걀을 먹습니다. 정확히 15분 전입니다. 둘째, 두유는 천천히 마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삼킵니다. 천천히 마시면 위가 천천히 깨어납니다. 셋째, 달걀은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반숙이나 날달걀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완숙으로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째, 15분을 정확히 지키세요. 휴대폰 타이머를 활용하세요.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닌 정확히 15분. 이게 최적의 시간입니다. 다섯째, 매일 기록하세요. 작은 수첩 하나 준비해서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날 컨디션도 간단히 메모하세요. 여섯째,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세요.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변합니다. 박영환 씨는 석 달째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최근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6.9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정상 수준에 가까워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약을 2가지로 줄였다는 겁니다. 22년간 약이 계속 늘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약이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박영환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줄여가세요. 당뇨약을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약을 서서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약 없이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법을 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비싼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점 가서 1,500원치 사고 식사 15분 전에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사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 7시에 식사하신다면 6시 45분에 알람을 맞추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을 사세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내일 아침 6시 45분에 드세요. 단 3일만 해보세요. 3일 후에 여러분의 몸이 말할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 하고요. 석 달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박영환 씨가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넘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20년 만에 등산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등산이요? 혼자서요? 네. 물론 높은 산은 아니고요. 동네 뒷산인데 그래도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중간에 안 쉬고요. 박영환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22년간 당뇨 때문에 포기했던 등산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다리 아프고 지팡이 없으면 걷기도 힘들었죠. 근데 요즘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 지팡이도 집에 두고 나왔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당화혈색소 6.9, 공복혈당 115, 식후 혈당 140대. 거의 정상인 수준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약도 한 가지만 드시면 되겠네요. 의사 선생님, 언젠가는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시면 1년 후에는 약 없이도 혈당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1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당뇨는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어요. 약 없이도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말씀하세요. 친구들에게 알리세요. 나 이제 당뇨 관리 제대로 하려고 해. 너도 나랑 같이 해볼래? 당뇨가 있든 없든 이 방법은 모두에게 좋습니다. 혈당 관리는 당뇨 환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요. 정상 혈당인 사람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하면 당뇨 전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가면 석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박영환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22년간 당뇨 때문에 제 인생이 멈춰 있었어요. 뭘 해도 당뇨 환자니까 안 되라고 생각했죠. 여행도 포기하고 등산도 포기하고 친구 모임도 자주 빠졌어요. 혈당 걱정 때문에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당뇨가 있어도 할 수 있어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당뇨가 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잘 관리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무가당 두유 한 팩 1,000원. 삶은 달걀 한 개 500원. 하루 3번이면 4,500원.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르세요. 냉장고 앞에 서서 무가당 두유를 찾으세요.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요. 삶은 달걀도 집어드세요. 내일 아침 알람을 15분 일찍 맞추세요. 그리고 두유와 달걀을 드세요. 15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단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말할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약속드립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고 실제 환자분들이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여러분은 거울을 보며 놀랄 겁니다. 안색이 밝아지고 눈빛이 살아나고 몸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 물어볼 겁니다. 요즘 뭐 했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사서 먹기 시작했을 뿐이야.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그러니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제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시작합니다.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석 달 후 변화된 모습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당뇨 관리에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절망의 아침은 끝났습니다. 이제 희망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 식전 15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22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던 박영환 씨처럼, 25년간 약을 먹던 이영애 씨처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뇨를 앓은 기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